첫 번째 경기는 비아레알과 알라베스의 경기입니다. 지난 2025년 마지막 공식전 일정 3경기에서 연달아 패배하며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비아레알이었지만 신년 첫 경기였던 직전 엘체 원정에서 1대3 승리를 기록하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즌 마르셀리노 감독의 비아레알은 클럽 역사상 가장 최고 성적 수준의 출발을 보였으며 현재 승점 38점으로 3위입니다. 그리고 4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승점이 같은 상황이지만 2경기 덜 치른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승점 차이를 더욱 벌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번 시즌 비아레알이 좋은 성적을 이어오고 있는 이유를 얘기해보자면 마르셀리노 감독은 이제는 흔치 않은 4-4-2 포메이션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감독인데 마르셀리노 감독 공격 전술의 핵심은 바로 측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비아레알의 에이스로 성장한 알렉스 바에나가 아틀레티코로 이적하면서 큰 공백이 예상되었지만 대체 자원으로 라스팔마스에서 새롭게 합류한 알베르토 몰레이로가 리그 7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해주면서 바에나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어준 모습이고, 반대쪽에선 타존 부캐넌이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로 좌우 공격 밸런스를 맞춰주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특출난 스타 플레이어는 없지만 마르셀리노 감독 전술 아래에서 모든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주면서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비아레알은 현재 라리가 최소 실점 1위 팀에 빛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알라베스의 소방수로 부임하여 강등권과 승점 2점 차이로 정말 가까스로 잔류에 성공시켰던 쿠데트 감독의 알라베스는 견고한 수비가 강점인 팀이지만 원정 경기에선 기복이 크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번 시즌 리그 기준 원정 8경기에서 1승 1무 6패에 그쳤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원정 8경기 중 무려 6경기가 무득점 경기였다는 점입니다. 알라베스는 공격 패턴이 워낙 단조로운 팀이기 때문에 특히나 공수 밸런스를 병적으로 잡는 마르셀리노 감독의 비아레알을 상대로 고전이 예상되며 오늘 축구 경기들 중 비아레알의 승리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지로나와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미첼 감독의 지로나는 불과 2시즌 전만 해도 리그 3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며 구단 역사상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핵심급 선수들을 모두 판매해버리면서 다시 언더독 팀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지난 시즌 리그 16위를 기록했고 강등권과는 고작 승점 1점 차이로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강등권 경쟁은 이번 시즌에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현재 잔류권 마지노선인 리그 17위이며 강등권과는 승점 2점 차로 쫓기고 있는 상황이죠. 오사수나는 개인적으로 아라사테 감독이 떠나면서 순위가 조금은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난 시즌 빈센트 모레노 감독 체제에서 부디미르가 리그 21골로 무려 33세의 나이에 커리어 하이를 갱신하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며 리그 9위를 기록했고 정말 아쉽게 유럽 대항전 진출 기회를 놓쳤었죠. 이번 시즌은 사우디로 떠난 모레노 감독의 후임으로 알레시오 리시치 감독을 새롭게 선임한 모습인데 전술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수비 시엔 4-5-1로 라인 간격을 좁혀서 낮은 블록을 형성하고 공격은 최소한의 패스로 마무리까지 가는 형태, 즉 실리적인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현재 전술 스타일이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전방 압박에 크게 적극적이지 않는 두 팀이고 특히나 지로나는 15.50 PPDA로 리그에서 가장 압박 강도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두 팀이 만났을 때 경기 템포가 상당히 루즈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또한 지로나는 공격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제딘 우나이가 현재 모로코 대표팀에 서출되어 있습니다. 즉 결론을 내보면 수비력이 준수한 두 팀의 맞대결이고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거 2점 언더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우디네세와 파사의 경기입니다. 코스타 누라이치 감독의 우디네세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팀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번 시즌만 봐도 인테르나 아탈란타 그리고 나폴리까지 리그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승점 3점을 따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베로나나 피오렌티나 같은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패배하며 어렵게 따낸 승점을 다시 헌납하기도 합니다. 일관성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은 누라이치 감독의 최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를 따져보면 빌드업 체계가 약하고 롱볼 중심의 단순한 공격 패턴이라 생각하는데 오늘처럼 리그 21호 꼴찌인 피사 같은 팀을 상대할 때 이런 단점은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이죠. 질라르디노 감독의 피사는 이번 시즌 리그 19경기에서 1승 9무 9패를 기록했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원정 경기에서 9경기 중 6경기에서 승점을 따냈다는 점인데 물론 그 6경기가 모두 무승부이긴 했지만 원정에서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은 피사의 강점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질라르디노 감독의 피사는 세리에에서 정말 불운한 팀들 중에 하나로 기대 승점과 실제 승점의 차이가 무려
9.87로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찬스 대비 득점 전환율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이런 매치업을 제가 굳이 넣은 이유는 두 팀의 상성에서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현재 정배당을 받은 홈팀 우디네세의 배당이 하락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피사가 세리에 꼴찌팀이고 원정 성적도 개판이라고 우디네세의 승리에 베팅하기엔 이 팀을 크게 믿을 만한 팀이 못 된다는 말이죠. 앞서 말했듯 약팀들을 상대로 확실하게 경기를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은 누나이치 감독의 약점입니다. 그리고 리그 원정 9경기 중 단 3패밖에 허용하지 않은 피사는 자신감 있게 우디네세 원정을 떠날 수 있습니다. 실라르디노 감독이 제노아 감독 시절에도 역습전술을 꽤나 맛있게 잘 짜오는 감독이었다는 점과 우디네세의 부족한 경기 장악력과 단순한 공격 패턴은 피사의 수비를 쉽게 뚫어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피사의 플러스 0점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과 슈투트가르트의 경기입니다. 레버쿠젠의 보드진이 시즌 초반 낌새를 보고 테나우 감독을 2경기 만에 경질하는 결단을 보여준 이후 새롭게 선임한 감독이 덴마크를 유로 대회에서 4강까지 이끌었던 카스페르 율만 감독이었는데요. 율만 감독은 백스리 포메이션 기반의 점유율 축구에 강점이 있는 감독이고 레버쿠젠은 과거 사비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비슷한 상황의 전술 스타일로 무패 호승을 기록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빠른 감독 교체는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헤네스 감독이 이끄는 슈투트가르트는 지난 시즌 리그 9위로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냈지만 포칼컵 우승으로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따내며 리그 성적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헤네스 감독의 특징이라면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주문하고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상당히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감독인데요. 헤네스 감독의 이러한 특징은 원정 경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리그 기준 원정에서 전방 압박 강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수치인 PPDA는 8.72로 가장 낮은 수치이며 점유율도 60.8%로 바이에른 뮌헨에 이은 리그 2위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의 약점은 분명합니다. 슈투트가르트는 공격 시에 풀백을 적극적으로 전진시켜 공격 숫자를 늘리는데 이 과정에서 공격이 끊길 경우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수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흔들리는 장면들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죠. 두 팀의 매치업에서 경기 양상을 예상해보자면 레버쿠젠의 율만 감독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빌드업 체계가 강점인 감독이고 슈투트가르트의 구도적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레버쿠젠은 홈에서 득점과 실점 밸런스가 아주 뛰어난 팀인데 지난 홈 8경기에서 단 6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았으며 18골을 득점하며 경기당 평균 2.2골에 해당합니다. 결국 강팀들의 매치업에선 리스크를 누가 더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홈팀 레버쿠젠의 완성도가 더욱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패를 예상한다면 레버쿠젠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